사운드 블라스터 오디지 FX 사운드 카드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사운드 카드는 정말 오랜만에 구입해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메인보드에 사운드 칩이 내장 안 된 메인보드들이 줄을 이룰 때는 사운드 카드를 뭐 싸구려라도 꼭 하나씩 구입을 해야 됐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메인보드에 사운드 칩이 들어가면서 외장 사운드 카드를 뭐 거의 구입할 일이 없는데, 이제 그 메인보드에 내장된 사운드 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좋아져가지고 5.1 채널, 7.1 채널도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내장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뭐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 거하고 최근에 나온 내장 사운드 카드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그런 건 몰랐는데, 저는 이제 구입한 이유는 그 마이크를 사용할 때 내장 사운드 칩이 아무래도 메인보드 쪽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CPU 사용률에 따라서 잡음이 좀 살살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백색 잡음도 잡음인데 좀 찌직거리는 소리가 껴가지고, 그나마 뭐 후면 잭을 이용하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전면 잭을 이용하면 그 잡음이 좀 심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외장 사운드 카드를 하나 사보자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에는 한 3, 4만 원에 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격이 거의 한 6만 원이거든요. 뭐 할인 받고 해가지고 한 5만 8천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사운드 카드가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름 없는 다른 회사들 거 중엔 좀 저렴한 게 있긴 있어요. 거기다가 USB 외장용으로 나온 사운드 카드는 뭐 몇천 원대부터 몇만 원대까지 뭐 아주 저렴한 것들도 있긴 있던데, 외장용으로 저렴한 거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메인보드에 내장된 사운드 칩을 쓰는 게 훨씬 낫고, 이제 이런 외장용 사운드 카드인데, 그러니까 외장용이 아니고 내장용으로 별도의 카드가 있는 사운드 카드 같은 경우엔 최저 한 3만 원, 4만 원, 한 4만 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뭐 오디오 트랙이나 다른 데 것도 있긴 있지만 아슈스도 사운드 카드가 있고 한데, 뭐 그냥 얘가 좀 최신 제품이기도 했고 사운드 블라스터면 평타 이상은 하겠지 뭐 이런 생각에, 물론 얘가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오디지 FX라서 뭐 스테레오 믹스가 안 된다는 이런 기능적인 제한이나 좀 그러긴 한데, 사용된 칩셋은 서라운드 3D 칩셋인가 뭐 이 상위 제품에 있는 칩셋이랑 비슷하게 사용된 걸로 봐서 그냥 구입을 해봤죠. 전에 사용하던 게 사운드 블라스터 오디지 5.1이었나 D 5.1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 칩셋보다는 뭔가 발전됐으니까 기능적인 향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지금 제조년은 16년 1월로 돼 있는데 출시년은 한 15년인가 14년인가, 그나마 그 중에서는 조금 최신에 속하는 뭐 그런 거였고요. 뭐 대충 살펴보죠. 사운드 카드는 소리를 들어봐야지 뭐 박스 같은 거 본다고 별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상자가 좀 깔끔하게 생겼어요. 저도 이 컴퓨터 부품 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상자 이렇게 깔끔한 거 보면 또 이렇게 새록새록 또 새로운 부품을 사고 싶은 충동이. 뭐 정품 스티커가 비닐에 붙어 있긴 하던데 그냥 떼서 여기다 붙였고, 블라스터 뭐 센터 AS 등등 돼 있고, 이게 주로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따로 출시를 안 하는지 상자에 뭐 한국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어하고 일본어로만 돼 있고, KC 인증 마크가 인쇄가 된 거 보면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한글을 전혀 안 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생산 연월은 지금 16년 1월로 돼 있고, 옆면 별거 없고 구성품은 카드에 지금 LP 브라켓, 좀 짧은 거 브라켓에 슬림 케이스 쓸 수 있는 사용 설명서 CD가 들어있고, CD 말고 USB 좀 용량 작은 걸로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QR 코드가 뭐 박혀 있네요. 제품 설명 같은 걸 볼 수 있나 보죠. 뒤쪽에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역시 영어하고 일본어로만 돼 있고, SBX 프로 스튜디오 해가지고 뭔가 사운드 카드에서 지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퀄라이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서라운드를 대고 뭐 베이스 해가지고 이게 뭐 SBX 시리즈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운드 블라스터 X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상자는 별건 없네요. 여기 뭐 유튜브 마크가 있죠. 아무튼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뭐 은근히 많이 있어요.
도대체 사운드 카드의 사용 설명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뭔가 아시아 쪽에 제공하는 워렌티, 아무튼 AS 보증서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종이 한 장으로 또 들어있는 거는 B급 기기 해가지고 B급 전자파 적합 기기로서 어떤 뭐 인증 그런 설명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얘는 뭐죠?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우리나라에 따로 출시한 것 같진 않고 저기 일본이나 뭐 이런 쪽 출시한 것 같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중국어로만 돼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또 뭐죠? 얘도 중국어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파나 본데, 사운드 블라스터가 중국어로 돼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OX 돼 있고, 그리고 CD-ROM은 아마 그 드라이버랑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겠죠. 사운드 블라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이퀄라이저나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긴 있으니까요. 물론 그 메인보드에 내장된 리얼텍 사운드 칩셋 같은 경우도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니까 아마 그거랑 비슷비슷하겠지만, 얘는 자체적인 칩셋에 조금 더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용평에도 보면 내장 사운드에 비해서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그 사운드 블라스터 오디지 D를 쓰다가, 이제 그것도 물론 비싼 건 아니었지만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쓰다가 메인보드 사운드 칩셋으로 바꾼 이유가 음질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때 시기가 약간 메인보드 사운드 칩셋이 막 5.1 채널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질 때이기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음질 차이가 별로 없길래 뭐 굳이 이럴 바에는 별도로 사운드 카드를 쓸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TV 카드를 꽂으면서 PCI 슬롯이 없어지기도 했고, 뭐 그래서 겸사겸사 떼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도 얘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1배속 그걸로 샀죠. PCI 슬롯이 제가 TV 카드가 꽂어 있고, 요즘 메인보드들이 PCI 슬롯이 아예 없거나 뭐 하나 정도 들어있는데, 제 건 이제 그나마 하나 있는 거라서 TV 카드를 빼기는 좀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 하나 붙이자고. 그래서 보니까 PCI 익스프레스 1배속 슬롯이 있길래 그걸 구입을 했고, 얘는 이제 사용 설명서네요. 사용 설명서도 아주 여러 개국어로 돼 있어서 뭐 찾아보면 한글도 어디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충 뭐 꽂고 나서 CD-ROM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해라 이런 설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도로 뭐 살펴보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살펴보겠는데, 사용 설명서도 상당히 두껍고 뭔가 충실한 느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슬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좁으니까 일반 브라켓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P 브라켓도 제공을 해주는 것 같고, 저는 뭐 슬림 케이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 잭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비슷한 한 6만 원대 가격 사운드 카드 중에서 아슈스나 뭐 오디오 트랙 이런 데서 나온 사운드 카드는 뒤에 광출력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광출력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제가 봤고, 그러니까 사운드 블라스터가 가격은 비슷한데 약간 부가적인 기능은 살짝 떨어지고, 살짝 떨어지고 범용적인 뭐 그런 느낌? 약간 그랬는데, 뭐 드라이버 지원도 있고 이런 PC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나온 건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뭐 윈도우 10으로 간다든가 이럴 때 그 이름 없는 회사들 거는 드라이버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 오디오 트랙도 전에 사용하다 보면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나마 사운드 블라스터는 이제 제품에 따라서 뭐 저가용 제품은 그냥 드라이버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나마 그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성능도 비슷하고 얘가 한 1, 2년 정도 더 늦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뭐 칩셋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성능이 조금 나은 어떤 음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구입을 했고요. 얘가 뭐 딱히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거나 이래서 선택한 건 아니고, 그리고 오디오 트랙 제품 중에는 여기 이제 PCI 익스프레스 1배속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6만 원짜리는 그냥 PCI 슬롯이었고, 그리고 사운드 카드도 약간 그 외장형으로 가는 추세인지 그 USB로 하는 외장형 사운드 카드가 이제 뭐 완전 싸구려는 막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는데, 좀 비싼 것들은 오히려 이런 내장형 사운드 카드보다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리고 무슨 덱이나 이런 거랑 연계되는 뭐 약간 PC파이 뭐 이런 식으로 PC파이 같은 형식으로 지원하는 뭐 아무튼 다양한 것들도 있고, 사운드 카드도 워낙 뭐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기 때문에
일단 얘는 별건 없어요. 뭐 모델 SB1570이라고 돼 있고, 얘가 사운드 블라스터 무슨 3D 뭐뭐 칩셋으로 돼 있는데, 칩셋 자체는 ALC 뭐라고 돼 있어요. 잘 보이진 않는데 ALC 898 뭐 그런 식으로 써 있고, 사운드 카드는 별로 구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면 패널 연결할 수 있는 잭이 하나 들어 있고, PCI 익스프레스 1배속 슬롯이니까 비디오 카드 위에 있는 그 슬롯에 꽂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뭐 비디오 카드도 하나 사용하기 때문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남는 상황이고, PCI 슬롯은 TV 카드 때문에 여유가 없고, 뒤쪽은 이거 5.1 채널이라서 뒤에 잭은 이제 5개가 있고요. 3개는 스피커 연결하고, 하나는 뭐 라인인, 하나는 마이크겠죠. 분홍색이 마이크고 검정색이 라인인일 테고, 나머지가 뭐 5.1 채널 스피커 3개 연결하는 그런 단자 정도 될 테고, 뒤에는 별건 없어요. 뒤에 뭐 시리얼이랑 그런 거 간단하게 나와 있고, 뭐 사운드 카드도 마찬가지고 PC 부품이 별로 그렇게 외형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제 PC에 꽂아가지고 내장 사운드 카드하고 어느 정도 음질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잡음은 확실히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기대하기에는 잡음은 모르겠어요. 사운드 카드나 마이크 자체에 이런 백색 소음 이런 거는 원래 조금은 있는 거니까 소음은 모르겠는데, 과연 음질이 얼마나 좋을지는 살짝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물론 얘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장 사운드 상당히 좋아지고, 제가 지금 쓰는 내장 사운드 칩이 메인보드에 내장된 게 7.1 채널인가 그래요. 그게 뭐 에즈락 970 프로 리비전 2인가 뭐 그런 메인보드인데, 약간 뭐 오래된 거라 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게 한 7, 8만 원인가 구입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메인보드라서 사운드 칩셋도 괜찮은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내장 사운드 카드랑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게 살짝 궁금하긴 하고, 제가 볼 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냥 어떤 잡음이나 이런 거, CPU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정기적인 잡음, 뭐 그런 것만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성능은 좀 낮지 않을까. 여기 뭐 스펙 상으로는 뭐 헤드폰은 600오hm AMP를 지원하고, 그리고 SNR은 106dB 뭐 등등 뭐 24비트 192kHz 써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 사운드 칩도 지금 24비트 192kHz는 지원하는 것 같던데, SNR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장착해서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예, 사운드 블라스터 사운드 카드하고 메인보드에 내장된 사운드 칩셋하고 뭐 음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차피 그 영상에서 녹음되는 어떤 뭐 코덱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음질의 영향도 있고, 듣는 사람마다 뭐 스피커나 이어폰에 따라서 또 편차가 있어서, 솔직히 어떤 소리로 차이가 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메인보드가 에즈락 970 프로 3 뭐 리비전 2로 되어 있고, 여기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내장된 사운드 칩셋이 7.1 채널이고 리얼텍 ALC 892 칩이 사용이 됐어요, 코덱이. 근데 이번에 구입한 그 사운드 블라스터 오디지 FX도 보니까 얘도 이제 메인 칩셋은 리얼텍인 것 같은데, 여기 그림에서는 이걸 안 보이게 얘네가 일부러 지워놓은 것 같은데, 제품을 살펴보면 리얼텍 ALC 898 칩셋이 사용이 됐고요. 여기 보면 이게 리얼텍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ALC 898 칩셋이 사용이 됐고, 그러니까 칩셋 자체는 조금 위에 있는 건 조금 뭐 최신 칩셋이긴 한데, 솔직히 뭐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얘는 7.1 채널, 얘는 5.1 채널이고, 지금 상태는 메인보드에 이어폰 꽂아 있고 마이크 꽂아 있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사운드 칩셋을 사용하는 상태고, 마이크 음질은 대략 한 뭐 지금 정도고요. 그리고 잡음 뭐 살짝 끼긴 하는데, 지금 저전력 모드로 해가지고 그 약간 정기적인 잡음은 살짝 없앤 상태고, 음악을 한번 틀어서 비교를 해봐야죠. 음악을 하나 틀어보면 Jolly old Saint Nicholas.
지금 아이튠즈에서 튼 거고 뭐 이퀄라이저 이런 거 싹 꺼놓은 상태고요. 아이튠즈로 저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파일 하나 불러다가 재생을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도 뭐 어떻게 명확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장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면 조금 듣다 보면 귀가 좀 따가운 느낌? 뭐 그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색 자체가 뭐 이렇게 풍부하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계속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뭐 그냥 불편한 건 모르고 사용하는데 굳이 찝자면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So what I'm going to say, Christmas Eve is coming soon. Now are you dear old man, whisper what you bring to me, tell me if you can. 그러면 이제 사운드 블라스터 오디지 FX에다가 스피커랑 마이크를 물려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사운드 블라스터 오디지 FX로 연결을 다시 해봤고요. 마이크랑 스피커랑. 근데 이게 확실히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그 CPU 점유율이 올라갈 때 그 잡음 따닥거리는 잡음은 이건 내장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를 바꿔도 똑같이는 안 해요. 이게 메인보드 쪽에서 어떻게 좀 간섭이 일어나는 건가? 뭐 아무튼 이 배경에 지금 약간 따닥따닥 거리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거는 사운드 카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메인보드나 CPU 쪽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전에 한번 파워가 나가면서 쇼트가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전에 메인보드에 있는 970 프로에 있던 사운드도 여기 지금 이퀄라이저랑 다 끈 상태에서 아까 테스트를 한 거고 얘도 지금 기본으로 이제 켜 있더라고요. 이게 SBX 뭐 프로 스튜디오 해가지고 서라운드랑 뭐 크리스탈라이저 해가지고 약간 그 전체적으로 그 음향을 올려주는 뭐 약간 이퀄라이저를 전체적으로 약간 확대해주는 그런 기능이 기본으로 켜 있는데 요거를 일단 끄고요. 이걸 끄면 조금 소리가 심심하긴 해요. 그리고 밑에 뭐 베이스 강조나 그리고 스마트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자동으로 상황 인식해서 이건 뭐 메인보드 내장 이 리얼텍 이쪽에도 있는데 좀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소리를 볼륨 자체를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일단 얘를 끄고 테스트를 할 거고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끼는 거는 똑같은 설정에 스피커랑 마이크를 꽂았는데 볼륨 차이가 한 2배, 3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이쪽이 아까는 마이크에서 여기 지금 마이크에서 제가 뭐 콘덴서 마이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부스터를 한 단계 키고 볼륨을 40으로 해놨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부스터를 끄고 그냥 마이크 볼륨만으로도 이 정도로 뭐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음량 자체는 내장 사운드랑 비교할 수 없게 큰데요. 제가 볼 때는 들리는 소리도 크고 이제 마이크 소리는 똑같은데 들리는 소리가 커지는 건지 아무튼 음량 자체는 내장 사운드랑 비교할 때 확실히 큰 편이고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퀄라이저 다 끈 상태에서 다른 쪽도 없고 지금 그냥 스테레오로 설정되어 있고 믹서도 꺼 있고요. 여기 사운드 카드에 있는 믹서도 꺼 있고 이퀄라이저도 믹서가 꺼져 있는 게 아니고 이퀄라이저도 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음악을 한번 틀어보면 Don't you tell a single soul what I'm going to say. 솔직히 저는 그냥 듣기에는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들을 때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 목소리에서 약간 뭐 중고음 쪽이 조금 명확한가? 그냥 기분 탓인 것 같고 솔직히 차이는 모르겠고 배경 뭐 반주라든가 이런 뭐 분리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지금 볼륨 커진 거 말고는 번갈아서 뭐 좀 들어봐야겠지만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것도 같고 그냥 기분 탓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 확연히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스피커나 이어폰 자체가 그 정도를 충분히 살려줄 수 없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들어보기에 기분은 그래요. 조금 더 들어보죠.
음악을 한번 틀어보면 Jolly old Saint Nicholas, lean your ear this way. Jolly old Saint Nicholas, lean your ear this way. 사실은 이게 들었을 때 차이를 느낄 정도라면 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한 2,000원짜리 이어폰을 쓰다가 한 2만원짜리 이어폰을 꼈는데 뭔가 악기마다 음이 다 분리되는 느낌의 목소리에서는 약간 중고음으로 또렷하고 맑은 소리가 확연히 구분되면 이제 그 정도를 사실은 기대했는데 역시 이 가격대에서 그 정도 기대하는 건 무리였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내장 사운드가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는지 그리고 칩셋 상으로도 지금 ALC 892하고 898이면 뭐 번호가 한 6 차이 나면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뭐 부가적인 기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운드 블라스터 쪽에서는 그것도 비슷하네요. 뭐 서라운드랑 이런 기능들도 이쪽에도 있긴 있어요. 비슷하게 지금 내장 사운드 쪽에도 자동 볼륨 조절이나 이퀄라이저 같은 기능들 뭐 다 있는 거라서 그게 어떻게 그런 거 차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언뜻 들어서는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음량 자체는 확실히 커진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는 이 콘덴서 마이크를 바꾼 이유가 약간 소리가 뭐 그러니까 핀 마이크 쓰다가 소리가 작아서 뭐 넘어온 것도 있는데 지금 사운드 카드에서 이 정도로 소리를 받쳐줄 것 같으면 굳이 핀 마이크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핀 마이크가 뭐 별도의 전원이 없고 이래서 출력이 좀 약한 게 흠인데 뭐 이런 내장 사운드 카드에서 이 정도로 음을 크게 키워줄 것 같으면 뭐 마이크를 그냥 시시한 거 써도 웬만큼 쓸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은 일단 드네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굳이 이 돈을 투자해서 사운드 카드를 바꿀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마이크의 CPU 점유율이 올라갈 때 마이크나 이 스피커 쪽에 나오는 소리에서 섞이는 그 따닥거리는 찌직거리는 잡음이 가장 컸는데 그 잡음은 사운드 카드를 바꾼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메인보드나 CPU 쪽에 문제인 것 같고 뭐 좋은 점은 있지만 아무튼 원래 의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러네요. 아무튼 사운드 카드는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스피커를 물려서 한번 좀 들어보고 나중에 평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냥 이어폰으로 들어봤는데 좀 명확하게 들어보려고 5.1 채널 스피커를 물려가지고 한 5년인가 꽤 된 거 있는데 브리츠 5.1 채널인데 살 때 당시에는 한 10만원 13만원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스피커에 물려서 5.1 채널이나 뭐 음색이나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살짝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설정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이게 뭐 사실 별거 없고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충 한번 훑어보자면 여기 지금 SBX 프로 스튜디오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기본 설정은 이게 켜 있어요. 켜 있는데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어폰으로 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피커로 들었을 때 5.1 채널 스피커로 들었을 때 이게 그 옛날에 어떤 기능이냐면 그 영화나 이런 5.1 채널로 엔코딩된 영상을 보면 5.1 채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음악 같은 거는 스테레오로 녹음이 돼 있어 가지고 스테레오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기 뒤쪽에 있는 스피커까지 확장을 시켜 가지고 그 약간 서라운드 효과를 내주는 그 기능이 그냥 이쪽으로 통합되어 버려요. 원래 그냥 서라운드는 약간 이렇게 음을 울려주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제 옛날에도 있던 기능을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소리를 뒤에까지 약간 연결해가지고 같이 들려줘서 5.1 채널이나 뭐 7.1 채널 이런 스피커에서 소리를 더 공간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3D로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 3D 선택하면 상당히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거는 얘가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소리를 오히려 전면 소리를 조금 줄이고
그 주변 소리를 돌리면서 소리가 좀 둔탁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마이크에도 영향이 있는 게, 제가 지금 5.1 채널 스피커랑 이어폰이랑 같이 물려놨더니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3D로 하면 여기 지금 그림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스테레오로 하면 이 밑에 이제 그 조절 정도만 달라지는 거죠. 어느 정도로 주변 스피커까지 소리를 확장시킬 거냐인데, 지금 3D는 여기 한 67%? 67%까지 돼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게이지를 올리면 위에 그림 설명에서 스피커로 확장된다는 뜻을 약간 그 스피커를 진하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확장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테레오는 기본 설정이 그냥 낮게 설정되어 있고 3D는 중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노래를 들을 때 서라운드 효과가 나면 좀 좋긴 해요. 뭔가 이렇게 공간감 있게 울리는 느낌도 있긴 한데 소리가 약간 뭉그러진다 그래야 되나? 그 명확한 맛이 없어져가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그냥 음악은 그냥 스테레오로 하거나 이제 서라운드 효과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다면 서라운드가 필요 없으면 그냥 끄고 사용해도 어차피 영화나 이런 거 볼 때는 5.1 채널 영화 파일이면 5.1 채널로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스테레오 음향을 5.1 채널로 확장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밑에 있는 크리스탈라이저는 요거는 그냥 이퀄라이저를 약간 확장시켜주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고음부랑 이쪽이 확 뜨는 느낌이 나는데 이걸 해보면 얘도 역시 조절 바가 있어서 조절 바로 뭐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약간 더 명확해 보이고 뭐 굳이 이 기능이 아니어도 그냥 사운드 카드 기능이나 이런 거에서 이퀄라이저를 만져줘도 비슷한 설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간편하게 이거 정도는 그러니까 서라운드는 좀 꺼도 상관이 없고 크리스탈라이저는 그냥 켜놓으면 좋고 없으면 좀 심심하고 이렇게 대신 이게 약간 고음부 뭐 저음 고음을 같이 띄우다 보니까 조금 귀가 아플 수가 있어요. 장시간 들으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굳이 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필요하다면 켜도 괜찮지만 스피커로 들을 때는 켜놓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용하면 끄고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밑에 이제 스마트 볼륨은 자동 볼륨 조절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본에 라우드 하면 훨씬 커지고 나이스로 하면 좀 줄여들고 뭐 그런 건데 자동으로 시간에 따라 조절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을 자기가 체크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그냥 볼륨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다이얼로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웃기더라고요. 이걸 키면 마이크 소리가 완전히 먹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소리를 약간 강조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음악 틀고 해보면 확실히 그 목소리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는데 마이크는 제가 지금 스피커랑 이어폰이랑 같이 연결해놔서 그런지 오히려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게이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높여놓으면 음악 같은 거 틀었을 때 그 사람 목소리가 확실히 뚜렷하게 좀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좀 상당히 강조되는 느낌? 근데 좀 어색해요. 켜놓으면 강조는 되는데 예상 사운드 블라스터 오디지 FX를 이제 메인보드 내장 사운드랑 살짝 한번 비교도 해봤습니다.